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공감. 오늘 이 시간은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차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망 종목을 선정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최근에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뭐 하고 있는데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이런 그 흐름으로 인해서 N스크린이라는 그 신조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N스크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스크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뭐 N스크린의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이제 TV에서만 동영상 시청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동영상 콘텐츠를 여러 화면, 뭐 모바일 기기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N스크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과 이제 좀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기존에는 뭐 TV에서 어떤 방송을 틀어주는 거를 소비자들이 이제 수동적으로만 시청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지나간 TV도 다시 보면서 다시 보기를 또 시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운받아서 본다든지 하면서 수동적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이제 N스크린의 그 정의이자 어떤 이런 일련의 변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좀 능동적으로 방송 컨텐츠를 보는 것을 N스크린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최근에 이제 서비스들이 각 사들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활발하게 투자가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1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CJ 헬로비전에서 출시를 한 티빙이라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티빙은 현재 그 가입자가 370만 명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케이블 방송사,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또 뭐 통신사들, 이렇게 세 개의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이쪽 그 N스크린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티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슈퍼스타 K3를 단독 중계를 N스크린에서 단독 중계를 하면서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지상파들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SBS와 MBC가 50대 50 지분을 출자를 해가지고 푹이라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하면서 이번 달 9월 달부터 이제 유료화를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뭐 잠깐 살펴보면은 실시간 방송, 지상파의 실시간 방송도 시청이 가능하지만 지나간 방송 다시 보기를 뭐 실시간으로 다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뭐 다운을 받아서 다시 스마트폰에 다시 입력을 해서 뭐 다시 보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에 가입을 한다면은 아주 손쉽게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증가도 예상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N스크린이라는 것이 뭐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지금 N스크린 성장성을 보면은 한 2년 전에 그 음악 관련된 산업과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년 전, 뭐 2010년 전만 하더라도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은 뭐 불법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음악을 대부분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기기가 상당히 좀 그 보급이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뭐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도 어렵지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거는 이제 뭐 SK텔레콤에서는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월 정액을 통해서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영상도 음악의 그 성장성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N스크린의 성장성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뭐 VOD를 월 정액으로 시청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었었는데 넷플릭스 주가가 상당히 작년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이유는 컨텐츠에 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감소를 함으로 이렇게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N스크린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티빙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상파 MBC와 SBS가 50대 50 출자한 푹, 이 두 가지가 네.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뭐 푹 같은 경우에는 또 유료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또 상당히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체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아까 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IMBC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MBC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MBC가 58%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문화방송의 계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겠지만 인터넷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2000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문화방송인데 문화방송의 최대 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가지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박근혜 테마주다 이런 쪽으로도 편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테마주이기보다도 콘텐츠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매출처는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수익이 전체 매출에서 7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광고 그리고 MBC 관계사들의 뭐 SI 구축 등을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이 콘텐츠 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MBC 홈페이지에서 매출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푹이라는 N스크린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의 모멘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푹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푹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매매 포인트인데요. 예. SBS와 MBC가 50대 50으로 출자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SBS, MBC, 그리고 KBS, EBS 지상파 방송은 우선 실시간으로 보고 다시 보기까지 다 가능한 한 서비스로 이제 월 4,900원에 현재 이제 서비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이제 뭐 만약에 소비자가 뭐 MBC에서 뭐 절찬리 상영 중인 뭐 무한도전을 다시 보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10%는 SBS와 MBC가 공동 출자한 곳에 10%를 가져가고요. 나머지 90%는 IMBC가 가져가는 구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콘텐츠 쪽에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IMBC의 그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해외 미디어의 그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BBC 방송국이 작년에 아이플레이어라는 N스크린 그 서비스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 뭐 독일, 유럽 등지 그리고 미국 등에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무려 19억만 건이 넘게 조회가 되면서 영국에서의 BBC 방송국이 시작을 한 그 N스크린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푹 서비스와 같은 이제 지상파 TV들이 제휴를 해서 공동으로 지분 참여를 한 그 훌루라는 서비스도 계속해서 광고주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작년에 5천억이 넘는 매출을 컨텐츠에서 발생을 했다. 이런 점이 이제 두 번째로 앞으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류 열풍에 이제 힘입어서 앞으로 이제 컨텐츠 쪽이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 6월 달에 이제 중국의 최대 동영상 포털 사이트인 PB 라이브에 이제 매출을 계약을 하면서 현재 IMBC의 매출 구조는 해외 그 수출이 20% 정도 컨텐츠 수출이 20%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을 타가지고 앞으로 해외 쪽으로 매출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은 수출 쪽으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IMBC의 또 성장 모멘텀 쭉 짚어봤는데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최근 주가의 흐름도 아주 좋거든요. 어떻게 투자 전략 짜볼까요? 이제 최근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테마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테마주 뭐 박근혜 후보의 테마주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으면은 급등락이 좀 심하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만약에 빠질 때는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테마주로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콘텐츠 쪽이 상당히 N스크린을 통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N스크린 쪽, 그 컨텐츠 쪽으로 이 회사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SBS 컨텐츠 허브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티빙이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CJ 헬로비전도 8월 30일 때
상장 예비 심사를 거쳐가지고 올해 1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CJ 헬로비전 그리고 SBS 컨텐츠허브, IMBC 이 세 개 종목을 같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N스크린 서비스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관심 종목은 IMBC 자세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